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86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는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되니까요. 편안하게 목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다양한 숨겨진 영상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런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자, 저번 주까지는요 주중에 휴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휴일이 없어서 그런지 왠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벌써 또 목요일이 됐네요. 시간이 흘러서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자,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항상 목요일은 피곤한 그런 요일인데요. 러닝 라디오와 함께 힘내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택배를 또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와, 어제 진짜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이번에는요 그 춘천 마라톤 사무국에서 보낸 택배를 제가 받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아직도 정신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춘마를 신청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제 알았거든요. 사실 어제 아침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뭐 택배를 보낸다, 오늘 도착할 거다라는 문자였는데 누가 보냈지 하고 봤더니 춘천 마라톤에서 보냈대요. 그래서 저는 순간 나 춘마 신청 안 했는데 뭘 보낸 거지?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그런 아, 이거 혹시 내가 유튜버라서 춘마에 뭐 혹시 무료로 초대된 건가?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순간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쎄한 기분 드는 거 있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혹시나 해서 춘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와우 마이 갓, 제가 춘마를 신청했었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풀코스를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기억에 지금 진짜 전혀 없거든요. 근데 신청을 했더라고요. 와, 제가 지금 춘마가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대략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몸이 풀코스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지금 아니, 제가 이거를 대충 한 달, 2달 전만 알았어도 이제 몸을 좀 만들어 나갈 건데 지금 이제 10일 남겨놓고 지금 이 몸뚱아리로 지금 풀코스를, 이거 완전히 나갔다가 큰일 나거든요. 게다가 또 저는 이제 또 춘마가 열리는 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캠핑도 예약을 해놨어요. 가족들 같이 간다고. 캠핑 예약까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뭐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 취소는 안 돼요. 취소는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되고요. 뭐 그냥 택배가 왔길래 까봤습니다. 까봤는데 자랑스러운 배번표가 딱 하나 있고 까만색 티셔츠 있고 그렇더라고요. 책자도 있고 뭐 그래, 오랜만에 받아보네 뭐 이러면서 이제 어제 하여튼 받아봤는데 저는 이제 아마도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그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요. 지금 상태로 제가 10일 만에 몸 만들어서 나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프면 굳이 지금 뭐 훈련 같은 거 안 해도 뭐 충분히 나가서 그냥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달리면은 여유 있게 달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코스는 이거 좀 만만치 않거든요. 준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재로서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나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돈 아깝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고민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 마라톤 대회 신청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청해 놓고 나가지 않으면은 다른 누군가 한 명은 못 가는 거거든요. 너무 가고 싶어 하신 분 한 분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 어제 마음에 엄청 걸리더라고. 너무 송구한 마음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무슨 마음으로 신청했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정말 가볍게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가고 싶었던 한 분은 분명히 못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좀 미안한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사실 요즘 워낙 마라톤 데이들이 신청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신청하고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그렇게 덮어놓고 신청하는, 뭐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 워낙 대회 나가기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대회를 못 나가니까 일단은 신청해 놓고 보자. 그리고 안 되면 여기라도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아마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된 저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분 한 분은 못 나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이게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혼자서 골똘히 고민해 봤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약간 음지에 계신 분들은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거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주최하시는 곳에서, 주최 측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걷어가서 자기들이 다시 양도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든지, 이런 좀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상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뭔가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그거는 문제가 생길 만한 소지가 있거든요. 양도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제가 태어나서 그 티셔츠, 기능성 티셔츠를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티셔츠, 8만 원짜리 티셔츠를 산 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네요. 돈은 둘째치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무작정 예약을 하는 거는 제가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어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러닝 라디오에서 해야 되나 생각해서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라서 러닝 라디오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저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네, 저같이 실수하고 잘못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워낙 마라톤 신청하기 힘들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신청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러닝 라디오에서는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 하다가 이야기 드리지 못했던 러너와 노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정보성 정보성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얘기 드립니다. 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후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많아지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들 중에서도 러너로서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얘기 드린 것처럼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생각이 같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리기 백과사전 코너는요, 잠시 쉬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외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리스팅을 해놨는데, 이미 이제 민티런의 내용들이 다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은 대부분 영상이랄까요, 내용이 짧게 끝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러닝 라디오에서 하기에는 약간 예전에 하던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백과사전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어제도 계좌로 후원해주신 이선호님,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이라토너님, 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라토너님은 제가 댓글이나 채팅에서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 같아가지고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민티런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탭에 가보시면요. 거기 스크롤 해보시면 그 라이언 이미지, 카카오톡에 라이언 이미지가 있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저희 멤버십 분들 들어오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와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찐님께서는요, 오랜만에 실시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신나는 아침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네, 실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고 달리기도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촐랑이님께서는요, 어제 방송 말미에 이야기해주신 세계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른 러너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서로 맞고 틀리고 보다는 살고 있는 세계가 서로 다르다라고 그냥 이해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억지로 막 간섭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영향을 받을 필요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제 이제 방송 듣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약간 평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글이나 행동 같은 것들에 영향을 쉽게 받고 그런 것들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제 방송했던 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아침 인사 많이 주셨는데요. 장인영님께서는요, 오늘 10개월간의 직업훈련 수료 날이네요. 좋은 마음으로 수료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10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료 잘 하시고요.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와인꼬모리님, 네, 와인꼬모리님께서는 좀 오랜만에 인사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와인꼬모리님께서 오늘은 시작 인사 드려요. 러닝을 일찍 마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윈드워커님, 미세먼지가 안 좋네요. 그렇지만 오늘도 좋은 일 많은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공기가 나중에 또 제가 얘기 드릴 건데, 오늘 어제 계속 안 좋아가지고요. 진짜 좀 고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중산동 러너님께서는요, 오늘은 평소보다 살짝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겨울이 멀지 않은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그래서 잠시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복장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진짜 갑자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게 뭐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갑자기 추워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한 몇 주 동안 장비 얘기들을 몇 번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장갑 같은 것들, 요게 의외로 있으면 진짜 좀 따뜻하게 달릴 수 있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 없어서 막 손을 벌벌 떠면서 달릴 때가 있거든요. 장갑이라든가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긴 바지 같은 거, 긴 바지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아직까지 반바지로 충분하네 하면서 이렇게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바지 입고 나갔는데 너무 다리가 추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체가 너무 춥게 되면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뛸 때 약간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긴 바지만 입어줘도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긴 바지 하나 입으면 정말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꼭 미리 준비하시고 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러닝라이프의 조거 트레이닝 바지도 한번 여러분들 설명란 가서 꼭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얼치님께서요, 잠결에 신청하신 건 아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시간대가 뭐 잠결은 아니었고 아마도 제가 그냥 마라톤 대회가 신청이 워낙 안 되니까 일단 신청해 놓고 나중에 취소하자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승희님께서는요, 저랑 같이 춤만 달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나간다고 하면 거의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 물론 뭐 하프까지는 30km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한 지금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약간 그 겁나는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풀코스 막 겁나는데 아무튼 좀 그런 분위기라서 그냥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로는 그냥 나가지 말자. 다른 일들도 이야기되는 게 있고 좀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못 나가겠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분들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윤1025님께서요, 스키장 시즌권은 양도되는데 말이죠. 양도 제도가 마라톤 대회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게, 마라톤 대회는 기록을 저희가 매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라톤 대회 전통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어제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도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라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유들 말고도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주최 측도 아마도 양도 시스템 만드는 거는 굉장한 고민거리일 겁니다. 진짜 머리를 엄청 써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분명 터질 거예요, 만들면. 그래서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겁니다. 당분간은 양도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신중하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초코크리미님께서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출발하는 하프 마라톤 대회 나갔는데 복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네요. 가을인데 저녁 장거리 달리기 경험이 없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토요일에 오후 5시라고 한다면은 하프 마라톤, 그러면 아마 뭐 제한 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좀 될 거고요. 그런 것들 감안하고, 그리고 이번 그 금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돼 있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온다고 돼 있어서 비가 온 뒤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기예보를 잠깐만요. 일기예보 제가 한번 볼게요. 토요일 오후가, 네, 전국적으로 그날 오후가 그래도 대부분 한 20도는 살짝 넘어가거든요. 춘천 17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한 20도 이상을 올라갑니다. 20도 정도, 딱 그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도 정도 전후라면은 달릴 때는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바지에 반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그런 체질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보온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재킷 같은 걸 들고 나간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달리기 조끼 같은 거 작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상의를 넣어서 재킷 넣어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걱정된다고 한다면은 뭐 긴팔 같은 거를 입고 나가시거나 긴 바지 입고 나가시거나, 네, 정말 추위 많이 타신 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긴팔 긴 바지 더우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긴팔 긴 바지 정도만, 네, 입고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긴팔 정도만 입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혹은 조금 걱정된다고 한다면은 모자 하나 정도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얇은 장갑 하나 정도 들고 가시면 뭐 후반부에 살짝 손 시리고 춥고 몸에서 이렇게 열이 떨어져가지고 덜덜덜 떨릴 때 그때 이런 장갑 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신나게 달리다 보면 몸에서 열도 나고 하니까 오늘 이번 대회 나가셔가지고요, 신나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전패 전학생님께서요, 저도 사천 대회 나가는데 아까 그 대회가 사천 대회인가요? 이번 주말에 한 대회가 사천 대회 나가는데 어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라고 했는데 지금 수요일에 다치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며칠 동안은 실내에서 보강 운동만 해야겠습니다. 지난주는 허리 다치고 조금 무리해서 하프 대회를 뛰었는데 중간에 걸었지만 2시간 언더는 하고 왔습니다. 아파도 대회 분위기가 강한 진통제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물론 그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달릴 수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무리해서 달리는 게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아까 그 뭐 춘천 마라톤 대회 굉장히 아깝죠. 8만 원이니까 굉장히 아까운데 그걸 억지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다음과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때 내가 무리해서 달리는 게 정말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이 대회에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리가 될 때는 출전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DNF까지 고려하시고 DNF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편하게 가지시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달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미래로님께서요, 어제는 야소 800을 지금 타이밍이요. 야소 800을 처음으로 5세트 해보았습니다. 춘마가 얼마 안 남았는데 2-3번 더 해서 10세트 마무리 해보는 게 좋을지요. 325 목표인데 작년 제마 329에서 개선하는 게 가능할지 확신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춘마가 이제 10일 정도 남았죠? 한 번 정도는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훈련이 그래도 약간 강도가 있는 훈련들을 할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 다음 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준비잖아요. 그때는 조깅 같은 거 하면서 몸을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다가 훈련하시다가 중간에 무리 된다 싶으면 바로 끊으실 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조심 하시면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용용이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오늘은 4일 만에 가볍게 달리러 나가보려고요. 오랜만에 러닝이라 설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달리기 즐겁게 달리시고요. 오랜만에 달리면 또 그 기분이 있죠. 달리기를 우리가 조금 한 3일, 4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달리기를 나가시게 되면 어떤 게 일이 좀 생기냐면 가끔 보면 이제 의외로 몸이 잘 나가는 분이 있어요. 내가 좀 오래 쉬었는데 이게 좀 뭔가 잘 나가지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무리를 해서 이게 약간 하고 부상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한 사흘 나흘에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휴식하고 달리게 되면 몸이 진짜 잘 나가요. 몸에 에너지가 막 빵빵하고 충분히 쉬다 보니까 근육이 이제 거의 뭐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달릴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잘 나가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너무 오버해서 달리지 않도록 평소보다 너무 잘 달려지니까 막 갑자기 막 기록 욕심도 나고 좀 더 달려볼까 싶기도 하고 좀 더 빨리 달려볼까 싶기도 하고 이런 욕심들이 꾸물꾸물 올라오는데 조금 눌러주세요. 좀 눌러주시고 기존과 동일하게 혹은 기존보다 사실은 살짝만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천천히 달리기 하면서 몸 상태를 조금 더 많이 스캔을 해주시면서 달리기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대신에 마음만은 정말 즐겁게 그렇게 달리는 거 오늘 한번 용용이님 오늘 오랜만에 러닝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달리기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초코크리미님께서 사천대 맞아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전패 전학생님에게도 먼저 나으셔서 컨디션 괜찮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대회장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위로의 말씀 또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민석 스튜디오님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처음 인사 주시는 분이시죠? 민석 스튜디오님. 닉네임 바꾸신 분이 아니라면 제가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인사 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민석 스튜디오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달리기 하러 나오셨는지 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달리기 하러 나오셨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요. 집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도 방송 중간중간에 음악 나오고 할 때 잠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움직여주시면 저희 러닝 라디오를 더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민석 스튜디오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한 번 더 인사 주셨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라디오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10월 15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105회 전국체전에서요. 하프마라톤 도중에 70대 운전자가 경기 중이던 선수를 뒤에서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와 아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된 건지 보니까 보통 저희가 경기를 하면 도로를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뭐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통제를 해서 보통은 뭐 한쪽 차선을 비워두고 거기로만 차들이 다니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통제를 1차선, 2차선 통제하고 3차선으로 차들이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차선으로 차가 진입을 했고 진행 요원이 3차선으로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대로 돌진을 했고 시속 20km의 속도로 선수를 뒤에서 추돌을 했습니다. 이게 20km가 느린 속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타고 가는 사람은 20km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요. 사실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속도거든요. 이 큰 차가 굉장히 무거운 차가 뒤에서 이렇게 들이받는 건데 정말 위험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다친 선수가 지금 보니까요. 경기도 선수인데 다리 관절을 다쳤다고 하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경기도 광명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상 잘 치료되면 좋겠고 선수들에게는 이 부상이 정말 잘못되면 평생 그 선수의 생명을 진짜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교통사고 정말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상당한 선수 별 탈 없이 치료 잘 되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런 사고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같은 일반 러너들도요, 마라톤 대회 달릴 때는 차량이 다니는 근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외로요, 마라톤에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마라톤 대회들이요, 그 대회에서 주자들이 달리는 그 길 바로 옆에서 차들이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다리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경우 좀 경험하실 수도 있고, 뭐 도심지 통행을 통행을 통제를 한다고 해도 차들이 어디 들어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한쪽 차선은 차들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들이 좀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동차 옆에서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잠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유 너무 답답해 하면서 차도로 잠시 들어가서 이렇게 추월하려고 하다가 다른 차에 부딪히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이 다른 사람들 밀치는 사람 있죠. 이거 진짜 잘못된 행동인데 자기가 먼저 가려고 다른 사람을 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길이 가에 있는 사람을 밀치는데 그 사람이 하다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고 차에 부딪히는 그런 큰 사고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러너들 부상당하면, 자동차 부상당하면은 그러면 진짜 몇 주 혹은 몇 개월 동안 완전히 쉬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자동차하고 추돌되는 건 정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몸이 재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항상 조심해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옆에 차길에서 차가 달리고 있다. 웬만하면 그 사이드로 붙지 마세요. 안 붙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밀치고 뭐 도로로 나가서 추월한다든지 이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보험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도로로 나가서 이렇게 추월하려고 하다가 자동차 부딪히면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행사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도로 나가지 말라고 콘이랑 다 세워놨는데 거기 나가다가 사고 나는 거는 보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옆에 도로, 차들 다니는 도로는 무조건 조심하는 거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러닝 라디오는 시즌 7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 가지 좀 민티런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시즌 7을 이제 거의 맞춰가지고 준비 중인데요. 시간은 아마도 지금과 동일하게 6시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변경 가능성도 없진 않아 있는데 일단은 6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진행하는 시간이 좀 들쭉날쭉이었어요. 뭐 어떨 때는 1시간 20분 하다가 어떨 때는 뭐 1시간 50분 2시간 하다가 심지어 2시간 한 30분 가까이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시간이 좀 들쭉날쭉했는데 앞으로는 좀 1시간 20분 정도로 좀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약간 길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거든요. 했던 말을 또 하거나 뭐 특정 단어를 반복하거나 이런 습관들, 그리고 아직은 진행이 미숙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일별로 고정 코너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게 될 예정인데요. 아이템 추천 코너하고 마인드셋 그리고 위클리 멜빙 요거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 두 요일의 고정 코너는 좀 새롭게 준비 중입니다. 아주 당장에 한 방에 갑자기 시즌 7 들어갔다고 해서 한 방에 빵 하고 큰 변화가 오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참, 그리고 시즌 7은 11월 11일 월요일부터 저희 러닝 라디오 시즌 7이 시작됩니다. 네, 모비딩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엄지척 이모티콘 남겨주셨는데요. 모비딩님께서도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인사 주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비딩님 처음 인사 주신 거 맞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엄지척 이모티콘을 아주 큼지막하게 땅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러닝 라디오 엄지척 최고 이런 의미시겠죠? 네, 그렇게 저는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모비딩님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서 인사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채팅글 남겨주셨습니다. 처음이에요.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커밍아웃 하셨군요. 드디어.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셔가지고 첫 인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종종 이렇게 인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든지 뭐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다른 또 러너분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러닝 라디오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인사 주신 분들 계시면 그날 진짜 방송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오늘 민석 스튜디오님께서도 인사 주셨고 또 모비디님께서도 인사 주셔가지고 오늘 방송 제가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 주셨던 이근식님, 그리고 미라클 러닝님, 그리고요 또 변알테아님, 김혜주님, 니콜라스님, 올드스톤님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니콜라스님께서는요 어제 밤보다는 공기가 좋아져서 기분 좋게 50분 달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니콜라스님 채팅글 보고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해봤더니 공기가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네, 아우 어제 저녁 공기가 진짜 안 좋았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진짜 고생했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근데 지금 공기 좋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달리기 즐겁게 즐기셔서 더 기분 좋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붕아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오늘은 출근 준비가 늦어서 인사가 늦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대붕아님 참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뭔가 즐거운 그런 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도 인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붕아님께서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른 영상의 댓글에 이제 비비아나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주간 러닝 라디오 저기 이제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하는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주간 러닝 라디오 11회에서 비비아나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러닝 라디오는 진짜 밝게 하시는 거군요. 음성이 굉장히 낮으신 분이군요. 심야 러닝 라디오가 더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달리기가 아니라 명상 채널 하셨으면 100만 구독자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분해져서 기분이 좋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습니다. 아니 러닝 달리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그런 채널이고 또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 많이 올렸잖아요. 그 팟캐스트를 올렸는데 이 들으시는 분들이 자꾸만 잘 때 듣는다고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뛰면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들 잘 때 들으시니까 내 목소리가 자무나 싶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아까 명상 채널 얘기하셨는데 저는 명상 채널보다 수면 채널 만들었으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잠시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진짜 수면 채널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 민티런 채널 하나로 더 벅차고 또 러닝 라디오 하나만으로도 너무 벅차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만들지 못했는데 혹시 모르지만 나중에 진짜 여유가 생기면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나이가 어떻게 좀 보이나요? 어느 정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쩍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그 노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좀 큰 고민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한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고민입니다. 노후에 있어 가지고요. 경제적 자립과 건강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노후 생활의 근간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다른 것들은 전혀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자립 정말 중요하고 저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오늘은 뭐 저희는 러너니까 뭐 경제적인 이런 머리 아픈 건 좀 떠나가지고 오늘은 건강에 대한 측면에서 그리고 러너로서 노후의 건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보를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의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노후의 건강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다라는 거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병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활동들, 해야 되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무리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노후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또 굉장히 다양하죠. 기본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운동이라든가 기타 취미 활동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중요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제 활동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경제 활동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뭐 자본이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나이 들어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체력이 없으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가 힘들고, 또 거기다 만약 질병까지 있다 그러면은 경제적 자립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제적인 궁핍의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런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 정도로 만약에 내가 돈을 충분히 모아두고 뭐 평생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삶의 질을 높이고 뭔가 내 삶에서 의미를 찾고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돈을 벌고 안 벌고 문제는 아니죠. 이제 돈이 많으신 분은. 그래도 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정말 금방 늙어버리고,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체력이죠. 일단 체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뭐 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러너잖아요. 달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달리기는 이제 요런 어떤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큰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거죠. 달리기만으로 모든 것이 커버될까?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달리기 유튜브, 그리고 달리기를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보도자료라든지 뭐 연구자료, 학술자료 같은 것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보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연구자료들이 달리기라는 운동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이게 모자란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기만 해서 안 된다기보다는 그걸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약간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달리기만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나가다가 5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달리기로 대표되는 유산소 운동보다 오히려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근력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근력 운동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나이 들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거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근력 운동 해야죠.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너무 없어요. 특히 러너분들 중에서요, 달리기에는 굉장한 재미를 느끼는 반면 근력 운동에는 정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달리기는 솔직히 뭘 어떻게 하든 다 재밌어요. 어떤 달리기를 하든 저는 달리기는 다 재미가 있는데, 근력 운동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와, 이거 제가 하면서도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정도입니다. 아마 러닝하지 않은 분은 달리기라는 저보고 그런 똑같은 생각 하겠죠. 저걸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가지고 있지? 아니, 맨날 똑같은데 똑같이 뛰면서 뭐가 좋다 웃으면서 뛰지?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텐데, 뭐 취향 차이겠죠. 세계관의 차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근력 운동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면 진짜 대박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기 싫고 좋고 떠나가지고 이제는 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진짜 싫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한다 해놓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하다가 안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제대로 좀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뭔가 습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저는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5대5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근력 운동이 좀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학계에서 혹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근력 운동이 조금 더 많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신체적인 측면과 건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근력 운동 비중이 좀 더 조금 더 많은 게 맞겠지만, 저는 정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또 제가 재미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채워주는 건 저는 달리기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그래도 절반은 달리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운동의 강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엄청난 체력으로 장거리 달리기 하신 분들, 막 울트라 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부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부럽습니다. 50대 이후에 풀코스 최고 기록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몸이 그렇게 강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아주 옛날에 혹독한 훈련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운동은 저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난 18년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저는 한 30분 이상, 그리고 대신 1시간 정도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요 정도 범위에서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거, 대신에 꾸준히 하는 거, 거의 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고, 신체 부담이 없는 편안한 달리기를 하고, 때로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좀 가끔 가다가 조금 긴 시간, 한 2시간 정도 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운동 강도를 더 높여서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자칫 부상의 위험도 커지고요. 나이가 들면은 부상을 당했을 때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괜히 부상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록과 경쟁, 도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거기에 드라이브를 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의 몸에 맞는, 그러면서도 저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여행 같은 달리기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아픈 것이 단순히 아픈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가난한 당뇨병 환자 자살 위험 4배 높다, 요런 제목의 기사가 떠가지고 아주 유심히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 드리자면요, 당뇨 환자들 있죠. 당뇨 환자들은 당뇨의 치료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치료들을 위한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소득자가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요, 자살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고소득층과 비교하면 자살 확률이 한 4배 이상, 그 정도 자살률이 더 높다고 해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당뇨나 그로 인한 합병증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 같은 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저히 이제 치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다른 것보다는 치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 진짜 가슴이 아프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몸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내 몸을 갈아 넣으면서 하는 것들이 물론 정신적으로 뭔가를 얻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먼 미래를 봤을 때 10년, 20년, 30년 뒤를 봤을 때 그때까지 건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안 아픈 게 돈을 버는 거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아픈 게 돈 버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들면 들수록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이런 데이터를 보면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안 아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걸로 인해서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안 아프려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을 인해서 부상당하고 막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아야 돼요.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달리기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달리기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달리기 재미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운동을 꼭 시작하시면 좋겠고, 대신에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에 잘 맞는 그런 운동, 꾸준히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찾으셔가지고 차근차근 꾸준히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달리기를 하면서 계속 머릿속 상상을 했어요. 나의 노년의 모습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노년의 어떤 제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50대가 넘어가면 지금처럼 매일 달리기가 아니라 아마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달리기 횟수가 좀 줄고 나머지 또 중간중간에 있는 날들은 근력 운동하는 패턴으로 운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리기는 1시간 달리기가 저한테는 딱 잘 맞는 것 같고요. 지금도 매일 1시간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딱 맞는 것 같고,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2시간 정도 여행하듯이 달리는 달리기, 그렇게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라톤 대회 같은 거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가볍게 함께 달리기 하고, 다양한 공간을 달리기를 하고, 또 가끔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식도락 달리기 이런 거 같이 하고, 또 저희 아내하고 저 와이프랑 같이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이프랑 함께 또 좋은 풍경 좋은 곳들을 찾아가면서 달리기도 하고, 달리기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이런 달리기 이야기들을 저희 러닝 라디오나 뭐 유튜브 혹은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모르니까 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네,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달리기를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이거 안 할 수는 없는데 재미는 없지만, 근력 운동은 저는 주로 이제 맨몸으로 하는 운동을 하려고 해요. 기구 같은 것들 있는 것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나이 들으면은 제 꿈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여행 다니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특정 도구가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근력 운동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제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30분 정도만 바짝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이제 하이킹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달리기를 하지 않은 날이나 뭔가 부족하다 싶은 날은 하이킹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등산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는 등산 여기 좀 이렇게 저렇게 다녀봤는데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하이킹 위주로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제 꿈 중에 하나가 가끔 혼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혼자서 백패킹용 그런 등산 배낭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1인용 텐트랑 도시락이랑 책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 멀리 하이킹 가서 텐트 치고 좀 쉬고 도시락 먹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글도 쓰고,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뭐 잠 안 자도 괜찮습니다. 밤에 잠 안 자도 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 가지는 걸 조금 이제 저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여유 있고 유유자적한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저희 노년을 상상해 봤을 때 그런 상상들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부상당하지 않으면서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수시로 건강을 좀 체크하시고요. 식단도 조절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만드시고 운동량도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또 다양한 운동, 하지만 부담이 되지 않은 운동들을 좀 도전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 준비는 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지만 건강에 대해서의 노후 준비는요, 그냥 대충 운동 열심히 하자, 뭐 건강검진 제때제때 받자, 요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후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뭔가 활동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노후 건강 계획을 짜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곡 신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인사 주신 분들 계신데요. 모두 다 감사합니다. 조와이님, 그리고 또 룽맨님, 베란다 토킹킹님, 그리고 또 배방러닝님, 그리고 지니님, 그리고 또 이지훈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올파이님, 브랜돈 고님, 그리고 이라토너님 인사 주셨습니다. 이라토너님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배제이님, 정지민님, 샤이니 형님, 그리고 네, 길장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중에서요, 아까 저기 조와이님께서는요, 11월 3일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대회인 오클랜드 마라톤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심히 마무리 훈련 중입니다. 첫 번째 풀이라서 떨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대회 나가시는군요. 와, 많이 또 긴장되겠지만 또 많이 기분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회 나가시는 분들, 이게 뭐 풀코스든 하프든 10K든지 간에 첫 번째 마라톤 대회 나가신 분들한테 늘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첫 번째 그 대회 나갔을 때 그 떨림이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느낄 수가 없어요.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그 첫 번째 대회만의 그 떨리는 긴장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안 좋게 보기보다는 너무 즐거운 그런 떨림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이렇게 대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 풀코스 건강하게 완주하시기를 기원을 하고요.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조바이님, 달리기 그 마라톤 대회 끝나고 나면 또 인사 꼭 한번 나눠주세요. 미라클 러닝님께서는요, 저는 50대인데 현재 요양보호사 공부 중인데 건강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하게 돼요라고 하셨습니다. 50대는 안 보이는데 전에 뵀을 때 50대 전혀 안 보이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건강 너무 중요하죠. 아내 몰래 주식님께서는요, 저는 롬뽕 맞고 피부 노화 발생으로 매일 마스크팩 붙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달리기 좋아서 하는데 약간 네, 급격하게 또 달리기 하다 보면 피부가 좀 이렇게 조금 이제 탄력이 좀 없어지는 게 좀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배방러니님께서는 헬스 노잼이라고 합니다. 헬스 노잼. 저랑 성향이 비슷하시군요. 네. 진짜 노잼이에요. 노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라토너님께서요. 처음 인사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친구 따라 민트런 왔어요. 레카님께서 친구시군요. 레카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전해주세요. 잽싸게 민트런 멤버십도 가입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감사드린다고 또 얘기를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라토너님, 레카님 두 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또 글 남겨주시고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자주 들어주시고요. 멤버십 분들을 위한 또 방송들이 있습니다. 뭐 보이스 온리도 있고 토요일 아침에 진행하는 주간 러닝 라디오 코너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할 때도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간 러닝 라디오는 이제 저희가 주주총회라고 해가지고 아주 진솔한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하거든요. 들어오셔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라토너님. 오늘 좋은 하루, 레카님, 이라토너님 두 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샤이니 형님 아니고, 네, 그 전패전화스님께서요. 러너스 월드 사이트에 러너를 위한 16주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 하느라 전 6분 늦게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전에 한번 살짝 본 것 같긴 한데 한번 가서 찾아보고 저도 그거 괜찮으면 그거 한번 따라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전에 제가 러너스 월드 자료 같은 것들 번역해서 올린 적도 있는데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번역해서 네,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번역해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히노에라님께서도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어제 이야기 드렸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유니세프가 함께하는 세이브 레이스 추첨 접수가요. 오늘 17일이죠. 오늘 17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이번 대회는 11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하는 레이스고요. 10km 단일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코스는 여의도 주변을 달리고요. 총 참가자가 3,000명, 그리고 이 3,000명을 전원 추첨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인데요. 모두 기부금으로 들어가고요. 이거 기부금 증서 그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념품으로는 모자와 티셔츠, 가방, 장바구니, 양말 등의 기념품이 제공이 되는데요. 자, 대회 참여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늦지 않게 인터넷에서 세이브 레이스 검색하시면 접수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추첨 접수하시고요. 이게 추첨 접수니까 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접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첨 결과는 내일이죠. 내일 18일 오후 1시였나? 네, 그쯤에 개별적으로 이제 공지도 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요. 우리 민티님들,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우리 민티님들은 모두 당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반짝반짝 나비님, 샤이니 형님, 외국인 노동자님, 하늘색님, 이미영님, 캘리스님, 해파랑 다롤님, 김순아님, 그리고 지니님, 또 보이스 온리에도 댓글 남겨주신 분 계신데요. 윈드워커님, 김희정님, 유유님, 찐님, 탱이님, 달빛냥이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몇몇 댓글 담거 좀 읽어보고요. 얘기 좀 드릴게요.
반짝반짝 나비님께서는요, 춘마 풀코스 도전 앞두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뛰어도 이렇게 뛰는 게 맞나 싶고 멘탈이 흔들흔들 한다고 하셨습니다. 안 하던 거 하지 말자 머리로 생각하고는 춘마 어필이 걱정돼서 어필 훈련에 오늘은 다리가 무거운 느낌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 유리 멘탈 잡아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춘마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이 6시간으로 다른 대회보다는 1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힘들면은 살짝살짝 페이스 낮추고 중간중간 미리 좀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6시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달리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상황에서는 막 뭔가 목표를 막 높게 잡으시거나 훈련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이제 10일 남았잖아요. 10일 동안은 그냥 약간 지속주 같은 것들이나 꾸준히 달리는 것들, 어필 훈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막 강하게 하기보다는 어필을 달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주 중간중간에 어필을 넣어주는 그 정도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춤만 나가는데 어필을 너무 안 하면 그것도 언덕에 대한 약간의 준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주셔도 되지만 너무 강한 어필 훈련은 안 하시면 돼요. 자, 힘내시고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그동안 꾸준히 준비하셨다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반짝반짝 나비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님께서요. 러닝화를 처음 사면 전체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아서 딱딱하고 발목이나 발가락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30km 정도까지는 한 번 달릴 때 3에서 5km까지 천천히 달리면서 신발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적응하려고 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신발이 약간 적응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몸이 이제 신발에 적응하는 것도 같이 있는 거죠. 사실 요즘 나오는 신발들은 워낙 내구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뭐 이걸 신고 10km, 20km 뛴다고 해서 뭐 신발이 갑자기 뭐 풀리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우리 몸이 이제 그 반발력과 지지력 이런 것들에 조금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근육이 거기 맞춰서 달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러닝화를 처음 사셨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말씀하신 외국인 노동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달리면서 서로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해파랑 다롤님께서는요, 지문에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노바블라스트 4 같은 경우에는 처음 3km까지는 바닥이 딱딱하다는 느낌이었는데 4km 지점부터는 쿠션과 반동이 느껴져서 페이스를 조금 올린 게 무리였나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나을 때까지 보강 운동 꾸준히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신 스프린트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요게 좀 잘못되면 스트레칭 잘 하시고 하면 또 의외로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잘못 관리하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신 스프린트 그 스트레칭 찾아보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면서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아님께서는요, 자꾸 이렇게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자꾸 방송에서 아침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경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라고 하셨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녁에 들으면. 저는 저녁에 달리기 할 때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아마 제가 방송한 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지니님께서는요, 저도 민티러님 알려주셔서 세이브 레이스 신청했어요. 그리고 오늘 인생 최장거리 15km LSD 달렸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15km 최초로 15km 달리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민티러님 러닝 세계관 주제 정말 잘 들었어요. 저는 롱런 꿈나무로 유니크 러닝을 하겠습니다. 장거리의 의미도 되고 70대가 되어서도 웃으면서 달리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나이가 70, 80이 되어서도 우리가 정말 남들이 뭐라고 하던 빠르던 느리던 기록이 어떻든지 간에 즐겁게 웃으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과 그렇게 나이가 드신 다른 분들과도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달린다. 그런 멋있는 길들을 막 달리는 그런 느낌들, 여행 가서 막 달리고 뭐 그런 것들 상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니님께서 꼭 목표하신 거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이스 온리 버전에서는요, 유유님께서 보이스 온리 너무 좋아요라고, 역시 좋아요라고 남겨주셨고, 김희정님께서도 보이스 온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찐님께서도 보이스 온리 다시 듣기 하는데 너무 좋아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보이스 온리 버전이 듣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저도 이제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음악이 있는 거랑 음악이 없이 말만 하는 거랑 뭔가 느낌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라디오 같은 기분으로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보이스 온리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녁에 나가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어제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저녁에 일한다고 방에 있는데 방에 있을 때부터 머리가 계속 아팠어요. 네, 머리가 아파가지고 앱을 딱 켜봤는데 공기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닫고 그 공기청정기 돌렸습니다. 지금도 제 옆에는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목이 아프면 안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목이 약간 칼칼한 것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공기 질에 민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제가 정말 이거는 너무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건데, 사실 한두 번 정도까지 미세먼지 마시고 달릴 수 있어요. 대회 나가서도 그렇고. 하지만 요게 이제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몸의 건강에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이런 건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미세먼지 막 그 정도 괜찮아, 뭐 괜찮아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말만 믿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노후에 여러분들 건강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스스로 챙기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미세먼지 민감하고 좀 그런 게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실내 달리기 같은 걸 하신다든지 혹은 다른 보강 운동 같은 것들 하시는 거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공기 안 좋으면은 아파트 짐에 있는 실내 트레드밀 달리려고 합니다. 나가면은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목이 좀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이제 많이 흘렀네요. 7시 34분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34분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간에 또 샤이니 스트레이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샤이니 스트레이 맞으시죠? 제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샤이니 스트레이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샤이니님, 샤이니 스트레이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방송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방송 이제는 좀 종료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앞으로 당겨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샤이니 스트레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인사 주시고 이야기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듣고 싶은 얘기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채팅으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 스트레이님 오늘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채팅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계좌로 저희 후원해주신 이선호님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이라토너님, 이라토너님 아까 레카님 친구분, 네, 이라토너님 두 분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트런 멤버십 분들은요 보이스 온리 버전도 나중에 올라가니까요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방송 들어주신 분들 상당히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침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녁 시간, 오후 시간 통해 가지고 다시 듣기에 통해서 저희 러닝 라디오 다시 들어주신 모든 민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